안녕하세요. 요즘 보험 관련 뉴스 정말 많죠? 뭐 기술이 어떻다, 제도가 바뀐다. 네, 정말 쏟아져 나오죠.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대체 뭐야? 하는 바로 그 핵심만 콕 집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 중심에 사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거든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보험이 당신은 모든 것을 데이터로 보고 있다면 이게 과연 당신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청취자분 지갑에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혹시 개인 사업자이신가요? 그렇다면 보는도 모르게 잠자고 있던 돈을 찾을 수도 있는 소식입니다. 신한은행에서 SR뱅크 앱으로 지난 3년간 번했던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바로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데이터 시대의 변화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런 관합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웠고 맞아요. 안다고 해도 서류 떼서 관공서 찾아가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그냥 세금 더 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행정안전부랑 은행이 데이터를 연결해서 그냥 스마트폰 앱에서 터치 몇 번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잡한 행정 절차가 배경으로 사라지고 소비자는 결과만 편하게 얻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편리해졌다를 넘어서 흩어져 있던 나의 데이터가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뭐랄까 신호탄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니 의미가 완전 다르네요. 내 데이터가 나를 위해 일한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특히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요즘 실손보험만 따로 가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실손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한 이제는 필수품 같은 상품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험사들은 이걸 단독으로 파는 걸 꺼려해요. 설계사나 대리점에 가서 문의하면 꼭 암보험이나 다른 보장성 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한다고 하죠. 잠시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실손보험은 거의 필수품인데 왜 보험사들은 팔기 싫어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팔면 팔수록 손해인 계륵 같은 상품이거든요. 팔수록 손해다. 네, 그렇죠. 병원 이용이 잦아지면서 보험금 지급이 너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다른 상품,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걸 같이 팔아서 그 손해를 메우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른바 끼워 팔기 관행이죠. 그게 불법은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 없는 상품까지 억지로 사야 하는 거잖아요. 거의 횡포처럼 느껴지는데요? 법적으로는 아주 교묘한 회색지대에 있어요. 강요가 아니라 권유의 형태를 띠니까요. 물론 온라인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단독 가입이 가능하긴 한데 근데 문제가 있겠죠. 네, 문제는 온라인은 가입 심사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서 나이가 좀 있거나 과거 병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절당하기 일쑤예요. 그렇구나. 결국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필요한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보험사의 이익과 소비자의 필요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데이터로 편리하게 돈을 돌려받는 세상이 됐지만 동시에 보험사의 이익계산법 때문에 원치 않는 지출을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미래로 가져가 보죠. 아까 데이터가 보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극적인 사례가 아마 자동차 보험 아닐까요? 미국에서 아주 파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네, 바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온라인 보험사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쓰는 차량에 보험료를 무려 50%나 깎아주기로 했어요. 50%요? 네, 절반 가격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직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논란도 계속 있잖아요. 사고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요.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로 말하거든요. 레모네이드가 분석해보니 FSD를 켠 테슬라 차량의 사고율 데이터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낮았던 거예요. 즉, 인간의 불안감과는 별개로 데이터상으로는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보험의 본질이 리스크를 측정해서 가격을 매기는 건데
데이터가 그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내 운전 습관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반값이 될 수 있다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는 운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미 일부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급가속, 급정거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더 정교해지면 모든 운전자의 모든 순간이 데이터로 기록되고 그에 따라 개인별로 완전히 다른 보험료가 책정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와, 모두가 똑같은 위험을 나누지던 전통적인 보험의 개념이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된 가격표로 바뀌는 거죠. 듣다 보니 이게 단순히 자동차 보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내 운전 데이터가 아니라 내 건강 데이터를 보험사가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침 정부가 개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정말 시의적절한 연결이네요. 보건복지부가 부산대병원이나 메디에이지 같은 곳들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흩어져 있는 나의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모아서 관리하고 내 동의하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개기관이요? 그럼 내 건강검진 기록이나 병원 진료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들을 이 기관들이 모아서 예를 들어 보험사나 제약회사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조금 걱정되는데요. 바로 그 걱정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죠. 핵심은 개인의 동의하에 그리고 데이터를 누가 썼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가공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아, 비식별화해서. 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신약 개발을 앞당기거나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한 구석은 있어요. 테슬라 사례처럼 만약 보험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 보험료를 더 내세요. 그렇죠. 평소 생활 습관이 안 좋으니 보험 가입을 거절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큰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데이터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문기관을 만들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차별이 아닌 혜택의 도구로 쓸 수 있을지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데이터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튼튼한 둑을 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변화는 비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경영지표를 표준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 데이터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청취자분들께도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그걸 누가 파느냐, 예를 들어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파느냐, 아니면 여러 회사 상품을 다루는 GA, 즉 법인보험 대리점에서 파느냐에 따라 성과를 포장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어요. 아,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준을 갖다 썼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정말 더 효율적이고 좋은 채널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웠겠죠. 네, 그랬겠네요. 그런데 2026년부터 손해율, 해지율, 사업비율 같은 핵심 지표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공시하게 되면 이런 깜깜이 비교가 불가능해져요. 각 판매 채널의 수익성과 효율성이 데이터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그동안 각자 다른 자를 쓰다가 이제 모두가 표준화된 미터자를 쓰게 되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네. GA 채널들은 특히 과거의 주목구구식 영업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경영 전략을 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결국 업계 내부의 경쟁 규칙마저도 데이터가 바꾸고 있는 거네요.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보험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라는 점이 보험사들에게는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치매 머니가 172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72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건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추산한 건데요.
이 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면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들 간의 재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치매 신탁 같은 상품이 주목받는 거군요. 교보생명 상품을 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아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경원비나 생활비를 제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더라고요. 네, 이건 단순히 보험사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자산을 사기나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거고요. 네. 둘째는 더 거시적인 관점인데 이 172조라는 거대한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전부 연결되네요. 개인의 숨은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부터 자율주행차의 보험료를 결정하고 의료 정보를 활용하고 심지어 고령화 사회의 문제까지 그 중심에 모두 데이터가 있었어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는 없던 돈이 생기기도 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데이터죠. 우리는 지금 보험이라는 산업이 수백 년간 유지해온 다수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는 대원칙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철저히 계산한다는 새로운 원칙으로 넘어가는 그 거대한 전환기를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깊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잠자고 있던 내 보험료를 앱으로 환급받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내 운전 습관과 건강 상태가 내 보험료를 결정하는 미래,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의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금융까지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소비자로서 이런 흐름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는 활용하되 끼어 팔기 같은 함정은 현명하게 피해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보셨듯이 데이터는 이제 보험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데이터로 측정되고 나의 모든 위험이 가격으로 매겨지는 세상에서 과연 보험의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별 위험을 데이터의 근거에 철저히 다르게 대하는 것일까요? 쉬운 답은 없지만 이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지금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